안녕하세요. 윤참영어 영문법 간단 명료하게 영문법의 체계를 잡아줍니다. 참영어 교육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자, 사회에서 공부할 내용은 품사 중에 일부입니다. 품사 중에 일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명사죠. 명사. 영어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품사입니다. 품사. 그리고 두 번째가 대명사죠. 대명사. 명사 가는 곳에 대명사가 갑니다. 자, 영어로 품사는 parts of speech라고 하는데요. 품사가 뭐냐면 품사는 각 단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품질이죠. 다시 말하면 각 단어의 자격 또는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품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품사에 따라서 단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품사를 모르면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 어떤 성분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한국어 의미를 품사에 맞게 외우면 굳이 이 단어는 품사가 뭐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단어의 의미를, 한국어 의미를 알면 자연스럽게 품사를 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회부터 시작하는, 물론 명사, 대명사부터 시작하지만 품사에 있어서는 그 품사에 따른 의미가 어떤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한국어 의미를 품사에 맞게 외우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품사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 동일한 단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ilence means agreement. 따라해 보세요. Silence means agreement. Silence means agreement. 자, 제일 처음 나온 silence, 침묵이죠. 침묵은, 자, 이게 지금 명사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입니다. means. 자, 주어 다음에 나오는 거는 동사죠. 시제는 현재라서 주어는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니까, 때를 나는 시제 현재니까 s를 붙였습니다. 주어 동사의 일치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agreement, 동의를, 이게 목적어죠. 이게 타동사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silence means agreement는 무슨 의미냐? 침묵은 의미합니다. 동의를. 그래서 means는 동사, 근데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다. 자, 두 번째 문장. He's a man of means. He's a man of means. He's a man of means. 자,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means인데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왔죠. 자, 그럼 전치사 다음에 나온 품사는 뭐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죠.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는 he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그는 입니다. 한 남자. 근데 무슨 남자일까요? 자, 명사로서 mean에 s가 붙은 거는 재산이란 뜻입니다. 재산. 그래서 그는 한 남자인데 재산의 남자, 다시 말하면 재산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he's a man of means. 그는 재산가입니다. means는 명사, 재산, 전치사가 되는 of 다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장. My sister was mean to me when she was a child. My sister was mean to me when she was a child. 자, 나의 여동생은 was 이었습니다. 이게 연결동사죠. 그러면 연결동사 다음에 뭐죠? 보호가 와야 되는데 me는 보호로서는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면 못된, 나쁜, 사악한.
그래서 나의 여동생 was mean, 못됐습니다. to me, 나에게. when she was a child, 그녀가 아이였을 때. My sister was mean to me when she was a child. 그래서 mean은 형용사로 못된, 나쁜, 야비한. 자, 그래서 주어 다음에 나온 means는 이게 지금 동사고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나온 means는 명사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연결동사 다음에 나온 mean은 원래 mean인데, 그렇죠? 원래 mean이죠. 지금 s가 붙었고 s가 붙었고 이건 주어 동사 일치고 얘는 명사로 쓰일 때는 항상 s가 붙습니다. 그래서 mean은 여기서는 형용사죠. 그래서 품사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요? 그 단어의 위치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외우면 품사를 알아야 되겠죠. 자, 팔품사 또는 구품사의 이름. 품사가 보통 8개라고 하는데 또는 9개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름을. 첫 번째 명사, 영어로 noun. 대명사 pronoun, 관사 article. 자, 관사를 형용사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관사를 알아둬야, 특별히 알아둬야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관사 article, 다시 명사 noun, 대명사 pronoun, 관사 article. 형용사 adjective, 부사 adverb, 전치사 preposition. 자, 한국어에는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전치사의 역할을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conjunction. 그리고 동사 verb. 그리고 감탄사 exclamation 또는 interjection. 감탄사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핵심은 명사, 대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동사. 자, 동사는 문장의 성분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감탄사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영어로 noun. 자, 근데 명사는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 종류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명사를 공부하면 보통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름을 막 붙였죠. 몇 가지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사는 뭐가 중요하냐? 명사를 보자마자 해야 될 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명사죠,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요게 왜 그런지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개념의 이름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람, 사물, 장소, 개념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윤영민, 저의 이름입니다. 윤영민, 사람 이름이죠. A book 또는 books. 자, 윤영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이름이어도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은 대문자로 씁니다. 이게 성이고요. 콤마 쓰고 이름, 이렇게 하이픈을 붙여서 두 번째 대문자로 씁니다. 이게 성, family name, 이게 그냥 name인데, 보통은 영민윤하고 쓰지만 저는 그냥 한국식으로 윤하고 콤마 쓰고 영민 이렇게 쓰는 걸 고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자, 사물은 셀 수 있죠. 이 북은 셀 수 있습니다. 사물은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북은 셀 수 있죠. 그러면 하나일 때는 a book이고요. 2개 이상이면 books입니다. 그래서 그냥 북은 없습니다. 명사로서 북은 존재하지 않고 a book,
아니면 books만 존재합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Korea, 한국이죠. 한국. 이거는 나라 이름인데 장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코리아는 하나니까 일단은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대문자로 쓰시고, 당연히 어나 s를 붙이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개념의 이름 peace, 평화. 얘도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문장의 성분이죠.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문장에 들어가면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주목보라고 외우시면 돼요. 주목보, 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 문장의 성분이 주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됐습니다. 일단은 예문을 보고 여기서 명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문을 보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teacher paid attention to the scared-looking new student who was a Korean immigrant. The teacher paid attention to the scared-looking new student who was a Korean immigrant. 자, 해석을 하면 그 선생님은 paid attention, pay attention to는 뭐뭐에게 관심을 보이다죠. 그러니까 paid니까 과거입니다. 보였습니다. 관심을 to를 써야 돼요. 누구에게? 그 scared, 겁먹은 looking, 모습을 하고 있는 새로운 학생에게. 근데 was a Korean immigrant, 한국에서 이민 온, 그러니까 immigrant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국 이민자인, 여기서 이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이기 때문에 그 동사는 형용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in, 하나의 한국인 이민자였던 겁먹어 보이는 새로운 학생에게.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teacher paid attention to the scared-looking new student who was a Korean immigrant. The teacher paid attention to the scared-looking new student who was a Korean immigrant.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어떤 게 명사냐? 자, teacher. 자, teacher가 주어죠. 주어. 이게 명사입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paid는 타동사고요. 그다음에 나온 attention은 타동사니까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죠. attention. 관심이라는 뜻이죠. 관심. 그다음에 to는 전치사고 뭐뭐에게. The scared looking, scared는 겁먹은인데 looking은 보이는, 그러니까 겁먹은 것처럼 보이는 new student. student는 학생이죠. 그러면 전치사 to 다음에 나온 명사니까 전치사 to의 목적어. 그렇죠? 전치사 to의 목적어입니다. student, 뒤에 나오는 student는 전치사 to의 목적어고, 그 다음에 was a Korean immigrant. was라는 연결동사 나왔죠. 그럼 끝에 나온 이 어가 붙었으니까 이게 명사겠죠. 그러면 immigrant는 명사, 보호 역할을 하죠. immigrant,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immigrant, 이민자. 자, 그 선생님은 보였다. The teacher paid attention, 관심을. 그 겁먹어 보이는 the scared looking 새 학생에게 해당되는 게 to죠. 한국인 이민자인 was 뭐뭐인 한국인 이민자인. 자, 해석은 항상 영어 어순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the teacher paid attention to the scared looking new student who was a Korean immigrant. 자, 제가 읽는 것을 따라 하시고 그래서 입에 익히고 한 50번 이상 읽어보시면 이 한국어 뜻을 생각하면서 이 영어로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품사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이 문장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명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그 앞에 언을 붙이거나 또는 뒤에 복수일 때, 2개 이상일 때 s 또는 es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로서 북이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명사라면 셀 수 있죠. 북은 책은. 그래서 책 한 권이면 어떻게 돼요? 어북. 그 다음에 두 권 이상이면 북스라고 쓰죠. 그래서 어북 아니면 북스만 있습니다. 책 한 권 또는 책들.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는 하나일 때도 어는 안 붙이고 두 개 이상일 때도 s 또는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터만 존재하지 물 하나 또는 물들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waters가 있는데 물들이 아니라 뭐 바다 또 강을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 하나 물들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사 사용의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He enjoys reading book. 그는 즐깁니다. 읽는 것을. 근데 book이라고 썼죠. book은 책인데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He enjoys reading. 그는 즐깁니다. 읽는 것을, 독서를. 자, reading은 이게 동명사인데요. enjoy라는 동사는 reading,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he enjoys to read라고는 안 해요. he enjoys to read는 안 합니다. 그래서 he enjoys reading인데 그러면 어북을 붙여야 되느냐 말해야 돼요.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e enjoys reading a book. 문법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는 즐깁니다. 책 읽는 것을 책을 하면 책을 읽는다 그러면 한 권만 읽는 것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he enjoys reading books. he enjoys reading books 또는 he enjoys reading. 어북을 쓰는 게 grammatically not correct는 아니지만 wrong은 아니지만 grammatically wrong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he enjoys reading books 하거나 또는 어북을 안 쓰고 he enjoys reading 하면 됩니다. definitely wrong, 분명히 틀린 것은 book에다가 어를 안 붙이거나 또는 s를 안 붙인 것은 분명히 틀렸죠. he enjoys reading books 또는 he enjoys reading을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자, I want to drink water. I want to drink water. 자, want라는 타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마시는 것을 할 때 to drink를 써야지 drink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water에 s가 붙었어요. water, 물은 셀 수 없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고 해서 I want to drink waters라고 하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물을 조금 마신다고 해서 어를 붙이냐? 이것도 아니죠. I want to drink a water도 틀렸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I want to drink water. I want to drink water. 나는 원합니다. 마시는 것을 물을.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요. water. So I want to drink milk. I want to drink milk. 나는 원합니다. 마시는 것을 우유를.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a milk 없고 milks 없습니다. 자, 영어에서의 명사는 그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개념이 한국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도 영영사전에서. 그래서 countable noun, 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uncountable noun, 불가산 명사를 꼭 확인하세요. 저는 롱맨 온라인 사전을 쓰고 있습니다. 롱맨 온라인 사전요. 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제 명사들이 있는데 물론 명사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많이 쓰이면서 헷갈릴 수 있는 거,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명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information. 자, information은 정보인데요. uninformation이나 informations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못 셉니다. 그 다음에 advice, 조언, 충고인데 얘도 unadvised 또는 advices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equipment, 장비, 그래서 equipments가 없고요. proof도 증거라는 뜻으로는 단수, 복수가 없습니다.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There is muc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re is muc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자, there is는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자, information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이란 뜻으로 many가 아니라 much를 씁니다. 그럼 much를 써도 얘는 복수가 없으니까 그냥 s를 붙이지 않죠. 그리고 s를 안 붙이니까 동사는 여전히 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인터넷 상연할 때 전치사 on을 붙이셔야 되고요. 네, 인터넷은 반드시 대문자로 쓰고 앞에 덜을 붙입니다. The internet. 거의 고유명사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muc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re is muc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information이 주어져. on the internet. 전치사고 인터넷 상에는. 자, 두 번째 문장. The book is full of good advice. The book is full of good advice. 그 책은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충고로. 자, advice 셀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를 붙이지도 않고 s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good advice, 좋은 충고. The book is full of good advice. 세 번째 문장. The laboratory has all the latest equipment. The laboratory has all the latest equipment. 그 실험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장 최근의 장비를. 자, all이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라면 s가 붙어야 되는데 all이 붙어도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아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에도 all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셀 수 없는 명사는 s를 안 붙입니다. The laboratory has all the latest equipment. The laboratory has all the latest equipment. The latest, 가장 최근의, 최상급이죠. You need proof to back up those allegations. You need proof to back up those allegations. 여기서 allegation은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주장, 근거 없는 주장, 명사죠.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proof, 증거를 to back up, 뒷받침하는 those allegations, 저 근거 없는 주장들을. allegation, 근거 없는 주장이요. 이게 복수기 때문에 those를 쓴 거는 대세 복수죠. allegation이 복수니까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대시 아니라 those를 써야 돼요. those. to back up, 뒷받침하는. 그러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정법으로 proof를 수식합니다.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증거를 to back up, 뒷받침하는 저 근거 없는 주장들을. You need proof to back up those allegations. The laboratory has all the latest equipment. The book is full of good advice. There is muc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이 문장을 외우면서 s가 안 붙었다는 것 또는 어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걸 알면 얘네들이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이제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자, 대명사, pronoun. 자, 받고 있는 명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명사는 명사를 전제로 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그래서 명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명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명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문장에서 명사를 대신하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겠죠.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보어로 사용됩니다. 대명사가 들어간
예문을 보겠습니다. 대명사가 들어간 예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ane gave me a love letter yesterday, which to me was an amazing experience. Jane gave me a love letter yesterday, which to me was an amazing experience. 자, 해석을 하면 제이는 주었다 나에게 하나의 사랑 편지를 어제. 네, 여기서 컴마 위치는 이 앞에 있는 절 전체를 받습니다. 문장 전체를. 근데 그것은 to me 나에게 전치사구로 전치사구가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반드시 컴마를 쓰셔야 되고 was 이었습니다. 하나의 멋진 경험.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Jane gave me a love letter yesterday, which to me was an amazing experience. Jane gave me a love letter yesterday, which to me was an amazing experience. 반드시 따라 읽으세요. I have known her since we are high school friends. I have known her since we are high school friends. She has become my girlfriend. She has become my girlfriend. 자, 나는 have known,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녀를 since we are, 우리가 고등학교 친구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데 she has become my girlfriend. 그녀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죠. 나의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줄곧 하이스쿨 프렌드로서 지금 알고 지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나의 여친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에서 나와 있는 대명사는 자, gave me 타동사 gave의 목적어고요. to me에서 me는 전치사 to의 목적어고요.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I는 주격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we도 since 종속접사 다음에 나온 주격 대명사고 she도 이게 뭐예요? 주격 대명사죠. 자, 대명사. 대명사는 중요한 게 명사와 대명사를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자, 대명사는 명사를 전제로 하니까요. 대명사는 명사를 전제로 하니까. 그래서 대명사와 명사는 그 성, gender,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수, number, 단수냐 복수냐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보자마자 그가 대신하는 명사를 찾아서 그 대명사 자리에 명사를 넣어서 해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 자,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지금 이제 세 문장이 하나의 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게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on the table, 그 탁자 위에. 근데 두 번째 문장이 They are about history. 자, 그것들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복수니까 are도 복수. 근데 앞에 they를 받을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they are는 틀린 거죠. they are는 뭘로 받아야 돼요? a book. 이걸 대신 받았으니까 뭐가 맞느냐? 3인칭 단수가 맞겠죠. 3인칭 단수. 그래서 it is가 맞습니다. it is. it is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belongs to me. it belongs to me. 그것은, 자, book이죠. 그것은 belongs to, 속합니다. 나에게. belong은 자동사고 to라는 전사가 붙고 to의 목적어입니다. 밑에 보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그 탁자 위에. 영어로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자, 그것은, 그것들은이 아니죠. 왜? a book이니까 그것은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It is about history. It is about history. 자, 그 다음에 it belongs to me. 그것은 속합니다. 내게. 그것은 속합니다. 내게. 지금까지 명사와 대명사, 품사 중에서 명사와 대명사의 기본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꼭 소리내서 읽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